이분은 학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으로 전개에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새 카메라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말 날이 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몸에 익히고 있는 분인데요. 안철수 대표 말입니다. 마을회관에서 1박을 하시더니 오늘 돼지 농장에서 방역을 하셨는데요. 직접 모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입니다. 천흥리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도 자려고 왔습니다. 국민의당 창당대회를 대전에서 했습니다. 아마 한국 정치 역사상 주요 정당 창당대회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한 경우는 국민의당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남에서 했습니다. 대선 경선 마지막 정치를 시작한 지 만 5년이 되는 바로 만 5년 전 오늘 꽤 넓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입을 요걸로 쓸까요? 이걸 쓸까요? 예, 그러면 되겠네요. 자, 참 이불까지 초록색으로. 어떻게 잘 주무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니까 오늘 저런 방역 장면, 돼지 농장 소독 잘 못 봤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학습 능력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그 얘기 많이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네. 근데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제 삶을 체험을 하고 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일이 어려운지 그걸 하나하나 책임하고 주민들의 이제 고충을 듣겠다라는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생 체험인가요? 네, 민생 체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남 그 천안에 있는 아까 그 마을회관에서 1박까지 하시고 오늘 네. 방역복까지 입고 하셨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하시는 저런 과정들이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설득력이 있었는지가 좀 의문이 드는 건 아까 다 다른 거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지역 행보하는 거 외에 또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의 그 마음을 뺏는 그런 능력도 좀 많이 더 좀 키우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오늘 또 충남 홀대론 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호남 홀대론, 충남 홀대론에서 이제 몇 군데 안 남았다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어디 남았습니까? 이제 뭐 서울 좀 보니까, 남았죠. 네, 지금 뭐, 강원, 경기. 네, 그렇죠. 이제 몇 개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SOC 예산 자체가 전체로 축소됐다는 측면 빼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자기가 되면은 더 뭐 잘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는 저는 이제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좀 솔직한 모습과 그렇게 좀 허심탄회한 느낌이 강조가 됐다면 이제 많이 정치인이 돼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조금 씁쓸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붙이면은 네. 물론 뭐 현역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 이렇게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정치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뭐 좋은 수단일 수도 있지만 이런 네. 것은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무성, 손학규 이런 분들이 다 민생 체험한다고 돌아다녔거든요. 네. 지금 안철수 대표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저 사람은 과거의 정치와 보여주식 그런 정치와는 좀 절연해갖고 네. 새로운 어떤 정치 모습,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그 비전 같은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미래의 네. 어떤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미래의 비전도 보여주고 그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과거 여러 실패했던 정치인들이 했던 이 일들을 보여주시적 정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뭐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저런 거 하도 많이 봤거든요. 네. 도지사 돌아다니고 뭐 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런 정치를 지금 네. 하는 것을 본인이 들고 나왔던 새 정치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이제 대여 이런 네. 목소리를 아주 강경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대여 투쟁, 선명 경쟁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네. 정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제대로 제동을 걸 것은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정치의 모습, 미래 비전,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인데 그런 부분과는 너무 배치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뒤늦게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출국 전에 바로 안철수 대표에게도 전화해서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협조해달라 했던 모양인데 오늘 안철수 대표도 내가 정치 입문해보니까 멀쩡한 사람도 왜 정치권에 오면 이상해지는지 알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희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인을 위한 정치, 네. 정치 자체를 위한 정치, 그러니까 국민과 동떨어진 그런 정치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는 지금 민심
민심 탐방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이제 소득이 그거예요. 대통령이 다시 이제 국민의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국민의당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이죠.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한다 이랬더니 그 안철수 대표 덕담을 내서 잘 다녀오시고 많은 성과를 거둬오시기 바란다 그랬고 또 김동철 원내대표한테는 그랬더니 알았다. 네. 그러니까 알았다는 협조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으니 뭐 대통령으로서 큰 이제 소득을 얻었고 또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대로 그렇게 강력한 이제 이 뭐랄까 네. 그 공격수로서 나섬으로서 대통령의 또 시선을 오히려 이제 자기 쪽으로 이끌었다 뭐 그런 소득도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이디어 저 안철수와 아이디어 경쟁을 한다? 이거는 참 그 안철수답지 않은 그런 그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라 정말로 비전 경쟁, 네. 철학 경쟁, 정책 경쟁 여기에 나서야 될 텐데 대통령한테 나 봐주세요 이런 네. 식으로 비치면 오히려 더 저 국민들은 실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대표가 좀 만나자고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만나냐 안 만나냐 아직도 이 시각 삿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본인이 예전에 한번 거절한 적 있죠. 원내대표끼리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 중으로 이제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에 오면 정치인들이 왜 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게 좀 자문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제가 항상 정치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꼭 가봐야 아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농가 가서 쭉 체험해봐야 농가가 어렵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봐도 다 압니다. 문제는 정치인이 할 일은 따로 있어요. 네. 즉 저렇게 어려운 분들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이제 그 설계를 하고 국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거 정치인의 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네.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민심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왜 우리가 옛날에 구정치를 좀 싫어했습니까? 바로 저런 걸 싫어했거든요. 네. 새 정치라는 게 뭐냐면 저런 걸 좀 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뭔가 좀 방향을 설정하는 것들. 자,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시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새 정치를 원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자꾸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구정치를 자꾸 배워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도 보면 뭐 내일 또 안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당연히 만나야죠. 대표끼리 뭐 못 만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만나서 지적하건 지적하고 주장한다 하는데 이것도 괜히 또 국민들 앞에서 뭐 삿바싸움하는 같이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좀 불편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언론인으로서 반성합니다. 대지농장 가시든 아니면 마을회관 가시든 냉정한 카메라 시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당은 그렇게 악재가 연달아 터졌었는데요. 이해운 전 대표도 그랬고요. 남경필 지사 소식도 있었었는데 오늘 연신 웃음꽃이 폈습니다. 바른정당 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입가가 귀에 달렸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자, 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2주 뒤에 서울역 가시지 않고 오늘 추석 명절 인사 홍보 영상 촬영을 하신 모양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무 환한 모습이어서 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고개를 숙이렸던 남경필 지사를 생각을 하면 저분들은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정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운 대표도 사퇴를 하고 네. 또 남경필 지사 아들도 지금 마약 문제로 지금 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경필 지사도 오늘 미소 띈 얼굴로 근데 오늘 이제 기조연설하던데요. 그러니까 물론 네. 뭐 해야 좋게 할 보면 일이죠. 해야 네. 할 일이고 다시 또 툭툭 의연한 털고 모습이라고 일어나니까요.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바른정당이 처한 현재 상황과 좀 배치되는 느낌이라 약간 위화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네요. 네. 아들을 위해서 옷가지가 담긴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경찰서를 찾았던 남지사를 오늘 국민들이 봤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이분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생각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뭐 지금 바른정당도 그렇고 바른정당이나 또 남경필 지사나 이렇게 환하게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정당과 개인 정치인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또 남경필 지사는 또 다 큰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네. 본인의 책임, 정당의 책임도 또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으로서는 뭐 창당 이래 최대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위기의식이 좀 너무 그런 절박감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치열하게 정가 소식을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